예, 다시 이제 정말로 흥미로운 현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최은수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근데 현장에 가기 전에 탐험의 장비가 좀 필요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탐험의 장비는 무작위 배정 실험입니다. 이 실험의 장비를 가지고 그 인디아나 존스도 채찍을 들고 가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장비가 필요한데 그 장비는 무작위 배정 실험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 실험 무작위 배정 실험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저는 혹시 나이가 이렇게 되시는 줄 모르겠지만 일요일 밤에 90년도에 아주 크게 흥행했던 그 일요일 밤에 하는 그 일요일 밤에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거기에 아주 중요한 코너가 있는데 이희재 씨가 하는 인생극장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음악이 빠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항상 그 어떤 이제 에피소드가 있고, 어떤 한 순간에 이희재 씨가 그래 결심했어 그러면서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인생극장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A를 선택했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를 쭉 보여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그 시점에서 B를 선택하면 무슨 일이 벌지를 쭉 또 보여줍니다. 여기 이 지금 1993년 11월 14일 일요일 밤에 방영됐던 여기에서는 이희재 씨가 소매치기 범입니다. 소매치기 범이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사람의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훔쳤는데 열어봤더니 500원 동전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럼 그 500원 동전 너무 실망을 해서 소매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500원 동전을 가지고 뭘 할까라고 해서 복권을 살지, 아니면 마침 복권을 사려고 하는데 그때 이상한 할머니가 오셔서 내가 버스를 타야 되는데 돈이 필요한데 그 500원 좀 달라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뭘 할지를 선택하는 건데, 복권을 샀더니 물론 꽝입니다. 하지만 본인과 자기 아내는 둘 다 이제 전화로 번호를 맞춰보는데 둘 다 신문을 들고 한쪽이 복권을 들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둘 다 신문에 나와 있는 복권 당첨 번호를 둘 다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둘 중에 한 명은 복권을 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둘 다 오해를 해서 우리가 당첨이 됐구나 그러고 해서 미처 당첨금을 받기 전에 전세금도 다 털고 통장도 다 털고 기분을 왕창 낸 다음에 큰 인생의 낭패를 본 이야기고, 두 번째는 이제 할머니를 도와줬다니까 할머니가 사실은 명동에 엄청나게 큰 고리대업을 하는 큰 이제 그 분이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돈의 일부분을 이 젊은 청년한테, 자기를 도와줬던 젊은 청년한테 남겨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것도 나중에 받지 못하지만 뭐 이런 그런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제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어떤 개인에 대해서 가령 말간 경쟁을 딱 시키면, 뭐 경쟁을 시키면 그 사람이 경쟁에 노출되는 순간 그 사람이 경쟁에 노출되지 않았으면 무슨 일이 발생할지를 저희가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저희는 사실은 여러분이 그 미국의 유명한 시인인 로버트 프로스트 시인의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시를 좀 보시면, 제가 앞부분만 좀 읽어보면, 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나섰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을 제가 읽어드리면,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가보지 않은 다른 길을 갔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사실은 인간은, 한 개인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인과적 추론의 근본 문제, Fundamental Problem of Causal Inferenc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런 거를 개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무작위 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다른 특성을 있는 개인들을 저희가 무작위로 동전 던지기와 같은 무작위 배정을 통해서 이렇게 통제군과 처치군을 나누면, 그러면 이게 충분한 샘플을 가지고 무작위로 배정을 하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들은 나중에는 다 통계적으로 통제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무작위 배정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장비를 가지고 저희가 말라위와 미얀마와 캄보디아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섹션은 이렇게 짧게 끝났습니다. 네, 무작위 배정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유튜브 상에 질문이 있는지 있습니다. 자, 지금 앞서 나왔었는데요. 이 미얀마 캄보디아에서 마을 선택할 때 무작위 배정을 하지 못하셨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연구자로서는 무작위 배정을 할 수 있었는지, 기획은 못하셨다 그랬는데 사후적으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가령 이제 미얀마와 캄보디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정부 입장에 생각해 보면 갑자기 이제 한국에서 코이카를 통해 가지고 뭐 250억 원, 그 다음에 100억 원의 돈을 가지고 농촌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면 수많은 모든 마을을 다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선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선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정됐던 마을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의 마을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연구자 입장에서 사실은 그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선정이 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설문을 통해서 관측 가능한 변수도 있겠지만 관측 가능하지 않는 변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이게 우리가 새마을 운동 사업을 평가하겠다라고 하면 그 마을을 선정할 때 무작위로 배정해야 되겠지만, 이미 저희가 들어갈 때는 그게 다 정부에 선정이 됐고 코이카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의 이제 목표는 새마을 운동 사업을 평가하지는 말자, 대신 무작위 배정을 통해서 마을 간 경쟁의 효과를 한번 무작위 배정을 통해서 통제하고 그것의 경쟁 효과를 보겠다라는 게 사실은 저희 연구의 관심사였습니다.